이튿날 아침 나는 로체스터씨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나기가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오전의 몇 시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다. 다만 아침 식사가 끝난 직후 로체스터씨의 거실 가까이에서 페어팩스 부인과 리어 그리고 요리인의 목소리에 존의 탁한 목소리가 섞여서 떠들어대고 있는 말소리가 들렸다. 침대에서 주인님이 타버리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한밤중에 촛불을 켜둔 채로 놔두는 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니까. 그래도 주전자에 물을 끼얹으려는 생각을 하신 걸 보면 어지간히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왜 우리를 깨우지 않으셨을까? 서재의 소파에서 용케도 감기가 들지 않으셨네요. 이런 말들을 저마다 큰 목소리로 짓거리고 있었다. 한바탕 이렇게 떠들어댄 다음엔 무엇을 빡빡 씻고 있는 소리와 치우고 있는 기척이 있었다. 낮에 식사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열려있는 문을 통해 그의 방 안이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다만 침대 커튼이 치워져 있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리어가 창문턱에 올라가서 연기로 더러워진 유리를 닦고 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나는 방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거기서는 리어 말고 또 한 사람이 침대 옆에 앉아 커튼의 고리를 꿰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레이스 풀이었다. 살인미수를 한 여자, 그리고 자기 피해자에게 추적을 당하여 어젯밤 자기 침실에서 그 범행을 추궁당한 여자로서의 창백하고 볼멘 표정은 그레이스의 딱딱한 이마에서도 평범한 생김새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도리어 나 자신이 몹시 놀랍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선생님? 하고 여느 때처럼 무뚝뚝하고 쌀쌀한 태도로 말하고는 다른 고리와 테이프를 집어들고 바느질을 계속했다. 좀 시험해봐야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하고 나는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까 모두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젯밤에 주인님이 자리 속에서 책을 읽으시다가 촛불을 켜놓은 채로 잠이 드셨기 때문에 그 불이 커튼에 붙었을 뿐이에요. 마침 이불과 침대에 불길이 옮겨지기 전에 잠이 깨셔서 주전자의 물로 그럭저럭 껐다는군요. 이상한 일도 있네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이상한 웃음소리를 들었거든요. 하고 아직 창문을 닫고 있는 리어에게 들리지 않게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파일럿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파일럿은 웃지 않거든요. 웃음소리를 들은 건 틀림없어요. 정말 이상한 웃음소리였다니까요. 그녀는 새로 실한 오리를 집어들어 주의 깊게 초치를 하여 똑바로 바늘구멍에 꿰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처럼 위급할 때 주인님이 웃으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게죠. 아니에요. 나는 꿈을 꾸진 않았어요. 나는 좀 불쾌한 듯이 말했다.
치밀을 때는 뻔뻔스런 그녀의 태도가 저기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눈치를 살피는 듯한 기색이었다.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주인님에게 하셨어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오늘 아침엔 아직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려고는 생각지 않았나요? 하고 또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어느새 연거푸 뭔가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 내가 그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뭔가 좋지 못한 일을 꾸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반대로 문에 걸쇠를 걸었어요. 그럼 밤마다 주무시기 전에 문에 걸쇠를 걸지 않으세요? 여태까진 늘 잊어버리곤 했죠. 설마 그럴 필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적어도 이 썬필드 저택 안에서는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기 전에 단단히 문을 잠가야겠어요. 그러시는 게 좋아요. 라는 대답이었다. 이 근처는 조용한 곳이라서 내가 알기로는 이 집이 들어선 후로 여기에 도둑이 들었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저택에 하인도 조금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나는 조심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일찌감치 걸쇠를 걸어서 자기 몸과 재난 사이에 단단히 문을 잠가둬야죠. 하느님도 재난 막는 걸 거들어 주시지는 않거든요, 선생님. 분별을 잘 해서 재난에서 몸을 지켰을 때엔 은총을 내려주시지만요. 나는 기적과도 같은 이런 냉정함과 속을 알 길 없는 위선을 보고 잠시 어리둥절해 있었다. 그때 유리인이 들어와서 페어팩스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 방에서 나왔다. 점심을 먹는 동안 나는 페어팩스 부인이 늘어놓는 커튼에 불이 붙었던 얘기를 거의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만큼 그레이스 프레의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을 골똘히 생각해보고 있었다. 또 그 이상으로 썬필드에서의 그녀의 지위에 대해 궁리해보았다. 주인은 어젯밤 그녀가 범인이라고 분명히 단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런 은밀한 이유로 주인은 그레이스를 고소하기를 삼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나에게도 항구령을 내렸을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어쩐지 나는 집념이 강하고 오만한 신사가 하인들 중에서도 제일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졌다. 더구나 자기 생명까지 뺏으려고 했는데도 그가 내놓고 질책은커녕 처벌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녀의 힘은 강한 것일까? 만일 혹시 그레이스가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다면 따뜻한 감정이나 경계심이나 두려움보다도 로체스터 씨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여 그녀를 두둔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녀처럼 무뚝뚝한 생김새를 한 아주머니 같은 여자로서는 그것은 아예 무리한 얘기였다. 하지만 혹시 지난날 한때의 들뜬 마음으로 그처럼 성급하고 고집스러운 성질을 가진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때뿐인 들뜬 마음으로 그가 그레이스의 술책에 빠져 이제 와서 그것을 뿌리칠 수도 없고 거부하기 어려운 그 영향력에 지배되고 있다면 그녀 쪽에서도 그 한때의 들뜬 마음이 가져다 준 권리를 유효하게 이용한다면
어떨까? 나는 그레이스 프레드에 품고 있는 역겨운 관념을 급히 떨어버리려고 했다. 황혼이 되자 아델은 나를 남겨두고 소피와 함께 어린이방에서 놀려고 나갔다. 발소리가 층계에서 겨우 들렸다. 리어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녀는 페어팩스 부인 방에서 차 마실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아래층에 내려갈 수 있다는데 즐거움을 느끼며 나는 거기로 내려갔다. 그것은 다소나마 로체스터 씨에게로 가까이 간다는 의미이기도 했던 것이다. 차를 마시고 싶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했지요. 내가 다가가자 선량한 부인이 말했다. 점심 식사는 조금밖에 하지 않았더군요. 오늘은 몸이 불편한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은데 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기운이 나보기도 오랜만일 정도예요. 그럼 많이 들고 기운이 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해요. 이 부분을 다 뜰 동안에 그 티포트에 차를 따라주지 않겠어요? 뜨개질을 끝내자 그녀는 일어서서 차양을 내렸다. 이젠 바깥에 땅거미가 깃들기 시작했지만 될 수 있는 한 방안을 밝게 하기 위해 위로 올려두었던 모양이다. 오늘 밤은 개었군요. 하고 창밖으로 눈길을 던지며 부인이 말했다. 별은 보이지 않지만 로체스터님이 여행하시기엔 아주 좋은 날이에요. 여행이라니요? 로체스터님이 어디로 떠나셨어요? 어머,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아침 식사를 하시고 이내 떠나셨는데요. 밀코트와는 반대쪽으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리즈의 이스턴땡으로 가셨어요. 아마 거기서 파티가 있어 잉그럼 경과 조지 린님과 덴트 대령님 등이 모이는 모양이더군요. 오늘 밤에 돌아오세요? 아니에요. 아마 내일도 돌아오시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쯤은 묵으실 작정인 모양입니다. 그런 때엔 남자분들이 있어야 하고 로체스터님은 사교계에서도 재치가 있는 씩씩한 분으로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어요. 여자분들에게도 인기가 있죠. 그분이 그럴까 하고 미심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모보다는 학식과 재능 때문에, 아니 그보다도 부자이고 가문이 좋은 게 용모의 단점을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리즈엔 여자분들도 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